G7 국가가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그리고 일본 7개 나라가 모여서 G7이라고 부르는데요.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왜 일본은 G7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올해 히로시마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원자폭탄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장소에서 G7 서밋을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왜 일본이 G7 국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할까 합니다. 일단 G7은 그룹 오브 세븐을 줄여서 G7 정상회담이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처음 결성 당시에는 G5였고 이 G5에는 미국, 일본, 서독, 영국, 프랑스 이렇게 5개국이었고요. 1975년에 이탈리아, 1976년에 캐나다가 추가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은 창립 멤버였습니다. 저는 의아했던 게 이 조직은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 모임도 아니었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모임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유럽연합도 아니었고 굉장히 각자의 이익에 따라 모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었던 일본과 독일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바로 이 모임은 세계적인 영향력과 이 모임의 어떠한 움직임에 따라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공식 발표를 하진 않지만 매번 안건이 부결되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나 유엔 총회보다도 더 강력할 때도 있습니다. 이 모임은 경제대국 모임이라고 보기에도 경제적으로 부유한 다른 나라들이 더 있고 군사대국 모임이라 보기에도 중국이나 러시아, 인도 같은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과거에는 그냥 경제력 1위에서 7위의 모임이었지만 지금은 이 7개국이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는 명목 GDP 기준으로 전 세계 경쟁력의 46%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탈리아는 대한민국에게 추월당하고 있고 캐나다는 인구나 국력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이 더 앞서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세계 리더 모임에 어떻게 아시아 국가이면서 패전국이었던 일본이 포함될 수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1973년에 터진 오일 쇼크에 있습니다. 전 세계가 불경기 상태였고요. 그래서 세계 리더격인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4개국이 머리를 맞대고 모임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일본이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1974년 프랑스 대통령은 갑작스럽게 사망하고 그의 후임자가 대선에 출마하는 것을 거부했고 서독의 총리는 스캔들로 사퇴했고 미국의 닉슨 대통령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불명예 사임하였고 일본의 총리도 스캔들로 직을 맡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탈리아도 총리가 교체되어서 이 모든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교체돼 버렸습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산업국 중 하나였기 때문에 물론 패전을 하였지만 그 이후 경제 발전이 가장 빨랐던 나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 모임의 초기 멤버가 될 수 있었던 거죠. 1975년 이 오일 쇼크로 다시는 전세계 경제가 불경기로 처지는 상황을 반복하지 말자라는 취지로 정식으로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은 2008년 처음으로 일본의 초청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처음 참석했고요. 2016년에 일본이 다시 초대를 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무산되었고요. 2021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참석했고요. 그리고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이 참가한다고 합니다. G20이라는 모임이 또 있는데 이 모임의 경우에는 전체 의견 합의가 좀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G7이 점점 G9이나 G11으로 확대되고자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한국도 정식 멤버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매우 기쁘고요. 앞으로도 외교의 폭이 점점 넓어져서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나라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